자, 일단 주말 뉴욕 증시는 반등은 했어요. 네. 네, 근데 뭐 전일 급락에, 목요일 급락했잖아요. 1,800포인트 하락하고 4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사실 400포인트만 주목하면은 올랐구나, 반등했구나 이러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라서 튀어 오른 거죠. 네, 그냥 자율적인 반등 이렇게 현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멈춤이고 네. 상황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주가도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졌는데 네. 달러 가치가 같이 올랐어요. 물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안전자산은 좀 피해가고 네. 위험 선호 신호를 다시 그쵸. 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밑에 보면은 이제 공포지수하고 신용경색지수도 떨어졌어요. 네. 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죠. 근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찜찜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떨어졌고 금값도 떨어졌어요. 이 금값은 안전자산으로도 일부 얘기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일부 자본 이탈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아직은 불안감이 상존한다. CDS 보고. 프리미엄도 올라갔네요. 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어요. 역외 환율은 그냥 멈췄어요. 일단 멈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멈췄고 달러 가치의 이번 주 동향을 좀 보겠다라는 네. 의미가 되겠죠.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역외 환율 1,200원 위쪽으로 올라와서 네. 지금 거기서 멈췄어요. 이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좀 시장이 제한적인 반등 후에 등락 횡보를 할 거다. 예, 사실 이걸 써놓으면서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상황을 더 네. 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솔직히 모르는 건 모릅니다. 뒤에 보면 왜 모르냐면은 이 코비드-19 때문인데 계속 확산세가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보도 내용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국의 집단 감염이 50명을 넘어섰고 모두 농수산시장 관련된 네. 이야기합니다. 냉동 연어 네, 거기에 도마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종으로 옮겨가는 걸까요? 그건 이제 바이러스의 스필오버라고 해서 이종 변종이 일어난 건지. 네.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미국이 지금 멈추지 않는 걸 봐서는 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 조금씩 바꾸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또 한 번 나타난 네, 이거는 뭐 생리학자든 병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종합하는 것은 추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자,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 75명이고 한 달 새에 최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란과 인도 이 얘기도 보셨을 거고 네, 한국에서도 터키, 좀 미국, 지역사회 우리나라도 감염이 마찬가지고. 또다시 나타날 조짐이라서 걱정이 네.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남미입니다. 남미. 브라질인데 이 남반구는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요. 북반구나 이쪽은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가 같이 도합이 되는 거. 이걸 지금 경제에서는 좀 우려하는데 그 기사 내용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씩 매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인데 이 바이오나 제약 업체들은 좋든 나쁘든 주목을 자꾸 받을 것 같아서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게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죠. 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그래도 그나마 덜 오른 기업들 중에 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뭐 올리페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변형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페스는 뭐 RNA 관련주로도 뭐 우리 김영민 매니저도 많이 얘기를 하셨던 종목이고 네. 해서 올리페스 그다음에 이제 큐리언트는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노피 파스테르 이쪽 뭐 연관성 그다음에 유바이로직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뭐 반응을 했고 시간내에서 거래가 좀 터졌는데 아마 미국의 이제 치료제 기업과 이제 조인트 벤처 얘기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따가 신민영 아나운서가 또 준비한 것 같아서 내용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확산인 더블 히트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아직은 불안 요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 네. 주도 녹록치는 않겠어요. 이번 주 한번 이 코로나의 2차 확산 여부와 함께 시장의 연동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이거를 이제 돈으로 막아내는 건데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요.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은 3월 같은 급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기를 바란다가 정확한 답이겠죠. 뭐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관건일 텐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이 소식에 갈 수 있는 건 치료제와 백신, 바이러스 관련주고요. 이 다음에는 다시 또 언택트 관련주들이 되지 네.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모바일페이, 전자결제 시장을 한번 경제는 봤습니다.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비대면 결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충전 금액이 현행 300만 원인데 네. 500만 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르면 올해 말 정도 네. 시기가 된다고 또 법령 합니다. 시행령을 네. 또 고쳐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토스나 네이버페이 같은 김영식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이용 한도를 증액시키자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도 도입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 마이- 데이터 거래소하고도 연관성이 있나? 이건 잘 맞습니다. 모르겠네. 데이터 센터와 연관이 아, 있는 건데요. 그래요? 마이페이먼트는 이제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사용자 지시에 따라서 자금을 보유한 금융사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을 말하고요. 어려운데? 네, 조금 어렵죠. 종합지급결제 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를 획득하면 은행과 제휴 없이 현금을 보관하고 인출한다라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은행이나 전통적인 은행이나 뭐 금융사들을 통하지 않고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이 지급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워낙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쵸. 전자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낮았거든요. 네네네. 지금 중국은 위챗페이가 정말 최대 수단이기 때문에 뭐 노점상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자결제 비중이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규 사업자들, 이런 뭐 토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런 신규 사업자들과 기존 금융사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에요. 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NHN. NHN. 네. 약간 최근에 조금 꺾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자리를 봤을 때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종목들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뭔가 순환을 한다라는 뭐 순환매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언택트와 또 전자결제 이야기는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네, 없다. 이게 그것이 돌아갈 앞으로 수밖에 돌아가면은 없어요.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네. 우리를 또 괴롭히는군요. 그래도 시장은 존재하고 또 오늘은 뭔가 또 다른 활로를 찾을 겁니다. 네, 이것은 오늘의 또 흐름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봐야겠어요. 같네요. 네. 김정은 앵커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